계속해 보겠습니다. 2장 세상 사람들이, 요 천하는 항상 세상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요 갈짓자는 그냥 우리말로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점 없이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을자니까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 할 줄만 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길 줄은 아는데 곧 추악한 거다. 예.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그러면 그거는 추악하다. 사실은 아름답다, 사람은 또 추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구분하는 게 추하다는. 예. 구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요 중간은 뭐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요 잘라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름답고 요건 추하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조금 덜 아름답지만 여기 추한 부분이 또 있죠. 조금씩 더 추해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많이 추해지는데요. 여기 어디서 잘라지느냐?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하다, 아름답다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아름답다라고 해버리면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이미 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네. 이쁜 애들은 굉장히 비용 비싸고 예. 조금 덜하고 전립하잖아요. 예. 값이 달라지죠. 그거를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틀리죠. 그게 틀리는데 여기서 칸을 칩니다. 요거 1억, 여기는 뭐 5천, 여기는 3천 이런 식으로 칸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재수 있고 여기는 굉장히 억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재수 있네요. 요게 억울하고요.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이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합격하고 불합격 그 차이가 0점 몇 점 요렇대요. 근데 된 사람과 안 떨어진 사람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예. 요건 합격이고 요건 불합격이라고요. 그걸 누가 잘랐냐? 인간이. 그런데 부처님이 보면 야, 넌 정말 아름답다.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 구분을 안 하겠죠. 부처님은. 예. 아름답다, 추하다가 판단하는 게 이게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뭔가 상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없었는데 네네. 갓 태어난 아이한테는 없었는데 예. 크면서 자꾸 어른들이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작고에 있던데 김지미라는 데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면 그거 비슷한 건 다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것과 반대되는 건 추하게 된다고요. 근데 새까만 사람 있으면 이제 그건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공자나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미 같은 이제 배우를 보고 열 몇 살 때 본 사람이 막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예쁘다는 그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김지미하고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정말 못생겼다. 속된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얼굴을. 하늘의 작품이죠, 이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늘의 작품이죠. 이거 100점이고 이거 100점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그 구분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가짜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를 이거는 이제 100점, 이거는 이제 30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못생긴 사람이 인간이 못생겼다고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이 사람이 하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보게 된다고요. 다가가는 겁니다. 볼수록 못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장자에 그런 설명이 많습니다. 그 어느 여관에 갔더니 예쁜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거 쳐다보진 않는데요. 못생긴 여자한테 사람들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지나가다가 저 왜 저렇게 됐냐? 그 여관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 예쁜 사람은 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근데 안 예쁘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받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기록해라. 이제 사람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다, 추하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아름답다라고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요런 애를 보고 예쁘다 이런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을 읽어보니까 공자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신이 왔는데 참 훌륭한 사신이에요. 거백옥 사신인데 너 그 거백옥은 어떻냐 이랬더니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그걸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면 너 정말 훌륭한 애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럼 왜 앞에서 말 안 하느냐? 앞에서 말하는 순간 난 훌륭한 사람이야. 공자가 칭찬해 줬어. 벌써 오만한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구분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구분 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들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애를 보면 예쁘다 이러고요. 근데 하도 예쁘다 소리 많이 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서운한 거죠. 저 할아버지 봐라. 내보고 아무 말도 안 하네. 뭐 이상한 할아버지가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판받을 수도 있죠. 너무 그런 거를 생각 없이 우리가 하는데요. 그것이 추하다. 아름답다고 하지 말라. 구분하지 마라.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있다 없다, 쉽다, 어렵다 일체 구분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착함을 착함으로 의식하지만 그것이 착하지 않은 거다. 예. 착하다고 말하지 마라. 예. 착하다고 의식도 안 해야 됩니다. 의식하면 벌써 착하다, 착한 거하고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난 착하니까 저건 내가 못하지. 그래서 그 과거 시험이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이 착한 유비는 실패하고 아주 못된 진시황은 성공했다. 이유가 뭐냐 쓰라. 이게 과거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율곡이 장훈급제했는데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 유비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오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착하니까. 그건 성공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진시황은 왜 악한 데 성공했나? 지는 악하다는 생각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착하다 악하다는 생각 없이 사회를 세상의 흐름을 본 거죠. 그 점에서는 진시황이 맞는 점이 있다. 그런 설명을 잘 했습니다. 율곡이요. 그래서 이게 다 선으로 의식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유무상생이라 있다 없다가 구분 안 되는 건데 있다 그러면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있는 게 있다고요. 구분 안 되는 건데 한쪽을 들면 유무가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건데 유무를 잘라놓고 우리는 유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또 구분이 됩니다. 난이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룬다. 이쪽은 어렵고 이건 쉽다. 이건 하나인데요. 어렵다 그러면 그 반대가 쉬운 걸로 구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구분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장단도 마찬가지고요. 고하도 마찬가지고. 고하로 구분하면 자꾸 자기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장단을 구분하면 자꾸 길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구분하지 말아라. 음과 소리도 서로 어울리는 거지. 그걸 구분하지 마라. 전후상수, 앞과 뒤도 서로 따르는 거지. 따로 앞과 뒤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앞이 있으니까 뒤가 있고 뒤가 있다고 하면 앞이 있는 거지.
인간이 구분하는 거지. 예. 이 때문에 성인은 일체 구분 없이 일을 한다. 그럼 그 구분 없이 일하는 게 뭘까요? 의식 속에서 구분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를 무의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 그런 일에 대처한다. 그런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늘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의도하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동의장이 되면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동의장이. 그러면 어느 집에 꿀뚝에 연기가 난다. 보니까 이 집에 이게 불날 조짐이 있네. 가다가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콩 하나 하면 됩니다. 시멘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착한 일 했다. 큰 신세를 크게 내가 그 사람한테 공을 세웠다. 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왜? 그 집 사람이나 나나 구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이거 왜 하냐? 불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지. 그 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내 집에 구분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를 무의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다.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말로 네 착해라, 너 이거 해라 이러면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구분을 제일 잘하죠.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분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구분을 뭐 때문에 할까요? 이익 챙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심이 끝까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만물이 일어난다. 만물이 좀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개가 지금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개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개가 이제 개 모습이 진짜 하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개가 무지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어느 하나 거절하지 않는다. 개만 내가 하늘 취급하느냐? 소도 그렇게 하고요. 말도 그렇게 하고 꽃나무도 그렇게 하고 오랑캐꽃도 그렇게 하고요. 모든 만물을 다 내가 되살리는 겁니다. 하늘의 모습으로. 그러면 당신이 아니면 그 사람은 개는 그냥 개지. 당신이 없어도 개 아니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있으니까 개지. 그럼 내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개지. 그러면 그 개는 사람들이 개라고 만든 거라고요. 원래는 개 아닌데. 그러면 그 개는 내가 소다, 개다, 토끼다 뭐 이런 걸 잔뜩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주입니다. 우주. 내가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인으로 있다고요. 일체 유심조라. 이 모든 거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 너는 네가 만든 우주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홍길동하고 여기 홍길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내 속에 있는 홍길동은 멋쟁이일 수도 있고 네 속에 있는 홍길동은 죽일 놈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우주가 100개입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요 피라미드를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요. 제가 한번 이걸 느낀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기동에 북한산 올라가다가 피라미드 있으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귀엽다 이러고 지나가고요. 40, 50대 된 남자들이 매운탕 한 그릇 이러고 지나가고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100명이 있으면 우주가 100개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붕어도 없고 산도 없고 구름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쫙 깔려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라는 걸 없애고 나니까 이게 다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되살려준 거죠. 소도 하늘로, 개도 하늘이고 풀도 하늘이고
뭐 꾀꼬리도 하늘이고 다 하늘로 돌아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늘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려 놨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도 이건 내 거다. 뭐 이런 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건 요 우리 새끼 내 새끼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낳은 거 아니죠. 자연이죠. 내가 요 아들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딸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예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못생기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낳았지만 내 거라는 생각이 없다. 예. 그냥 낳았지 뭐. 예. 내가 늘 어떻게 낳았는데 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 좋아서 낳아놓고 왜 막 이러고 덤비고요.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키우라고 했어 뭐 이러고요.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낳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내 거다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위해준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속에 내가 공을 했다는 걸 남겨놓지 않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는 순간 딱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오직 내가 공을 세웠다는 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이 흐름을 보면요. 사계절이 이렇게 흘러가죠. 사계절이. 근데 사계절이 흘러가는데 겨울에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는데 이때 겨울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장군이 봄장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봄장군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딱 봄이 됐지 않습니까?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여름장군이 딱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이라고 그 뱅글뱅글로 얼음판을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4명이 한 조로 이제 리레이 하는 거 보면 열심히 달려서 여기서 딱 이제 자기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밀어주고 자기는 싹 빠져요. 또 여기서 딱 그 다음 사람한테 싹 밀어주고 자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무스하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 장군이 여기서 이렇게 여름으로 밀고 오다가 딱 여름이 되는 순간 싹 빠지고 요거 가을 장군한테 싹 밀어주죠. 그럼 가을 장군은 또 겨울로 이렇게 가을 장군이 이렇게 오다가 겨울 장군한테 딱 밀어주고 이렇게 오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일신이라고 합니다. 일신 날마다 새롭다. 예.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산천초목이 매일매일 이 사계절을 좋아합니다. 봄 되면 신이 나서 싹이 트고요. 여름 되면 무성하게 막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가을에는 뭐 열매가 맺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고 그때 또 이 선별을 하죠. 과일을 선별해서 그 봄에 싹이 틀 거 못 틀 거 이것도 선별해 주고 그래서 또 싹이 나고 이 사계절이 신이 나는 건데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계절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다 좋아야죠. 매일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봄 되면 진달래 먹고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봄이 또 좋았습니다. 저 칡도 캐먹으러 다니고 뭐 버들피리도 불고 말이죠. 온갖 그 즐거움이 있고 여름에는 또 물장구 치고 그 겨울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즐겁고 가을 되면 또 가을대로 즐겁고요. 겨울에 눈사람 만들고 떴고 고구마 구워 먹고 계속 내내 즐거운 겁니다. 그거를 일신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즐겁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건 이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닭광 이야기 해드렸죠. 안 해드렸나요? 닭광 이야기 안 해드렸습니까? 그 일본에 가보니까 닭광이 그 스님 이름입니다. 이 스님이 닭광을 단무지를 개발했어요. 그 닭광이. 근데 이 스님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스승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이제 일본 검객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사무라이의 그 최고 검객입니다. 이놈이 굉장히 야비한데 우리는 야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요. 이제
그 동네 폭력배들이 어디서 이상한 놈이 오니까 와서 이제 가만 안 두잖아요.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이놈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너 임마 어디서 굴러먹던 뼈딱이냐 막 이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밥 먹는 거예요. 이놈이 버릇없이 이러니까 이제 젓가락으로 파리를 딱 집어가지고 여기 밥상에 딱 놓는 거야. 그러니까 깡패들이 전부 형님이 해가지고 그런 놈이고. 근데 자기보다 센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소속돼 있는 저 무사가 있고요. 자유무사가 있습니다. 자유무사는 이제 고용되면 돈으로 그 돈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1등이 최고 비싸죠. 자기보다 이기는 놈한테 도전을 합니다. 지가 1등 되려고요. 그러니까 이 1등은 뭐 큰 소리 치는 거죠. 언제든지 붙어라. 근데 내일 아침에 붙자. 내일 아침 해 뜰 때 비파호라고 경도 옆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서쪽 어디에고 그 물가 거기서 딱 붙자. 언제든지 붙자. 이래가지고 이놈이 갔더니 해가 뜨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놈이. 역시 비겁한 놈이 이러니까 뽀듯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도 없이 막대기를 따듬으면서 오는 거예요. 목칼을. 저놈이 환장했지 저게 제정신이냐 이러는데 이제 배가 탁 그 해안에 그 뭡니까 물가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배에서 내리는데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딱 뜨니까 그때 막대기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겁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절묘하다. 어떻게 그걸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전날. 그래서 해 뜨는 시간에 거기에 딱 맞추고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겼다. 이런 놈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인데 이놈이 스승이 그 닭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칼로 쓰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면 찾아갑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해봐 이러면 이제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 스님이 잠깐 거기에 멈춰. 그럼 이렇게 멈추면 그 장면이 그 몸짓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무술 못해 이 스님은요. 자연스러우냐 아니냐 그것만 가르쳐 줍니다. 골프도요. 세계 랭킹 1위도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동작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자연이지 자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봄 됐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갑니다. 인간은요. 예컨대 내가 선거를 도왔다. 내가 도운 그 후보가 당선됐다. 그럼 자기 일 끝났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야죠. 이 선수가 자기 딱 도착하면 밀어주고 자기 물러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저 후보인데 안 물러나죠. 장관 한 자리 줘야지 이제. 이러면 이제 지는 장관 자격은 없잖아요. 선거를 잘하는 녀석인데 왜 장관까지 하려고요?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이제 엉망이 돼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가는 건 마음 챙기는 역사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몸 챙기는 역사입니다. 그 마음 챙기러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 챙기는 스승이 있다고요.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 스승이죠. 그럼 그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공자를 좋아하면 서원을 막 만들고요. 예수를 좋아하면 이제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자꾸 짓는데 여기쯤 되면 이제 교회 그만 지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중단할까요? 더 많이 지을까요? 더 많이 짓는 거죠.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뭐 더 짓는다고요.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 소비시설이잖아요. 생산시설이 아니거든. 그럼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유지하려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배가 고파지는 거죠. 세금 내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 마음 챙기는 예수 좋아하는 사람, 공자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석가모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보수가 이기면 이제 멸망으로 가고요. 진보가 이기면 회전을 하죠. 그러면 이제 회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싫다, 절이 싫다, 서원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챙기냐? 밥 챙깁니다. 물질 챙기고 돈 챙깁니다. 그럼 신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딱 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몸 챙기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역시 물질이 최고다, 밥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정신이 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보수가 돼가지고요. 진보는 뭐냐?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사는 거냐 이거?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수가 이기면 또 멸망하고요. 이제 진보가 이기면 이제 마음 시대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딱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또 이 시설을 종교 시설을 자꾸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가면 100점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 만큼 이게 고통의 역사라고요. 이것이요. 근데 이쪽으로 회전을 못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멸망이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연의 흐름하고 같이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공을 세우는 순간 물러나면 된다. 바로 노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꼭 보면 그거 같습니다. 스케이트 타는 사람 같아요. 예. 공이 이루어지면 자기 할 거 딱 하면 물러나 버리는 거죠. 예.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걸 대가를 안 바랍니다. 내가 선거 도왔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키우고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옛날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했다. 요새 엄마는 이제 그러죠. 되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이제 애하고 딱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주고 그거를 핑계로 뭘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이 이루어지는 순간 딱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고 거기에 공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공이 남아있다.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모두가 머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공다툼을 안 한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한지 아냐 이 소리가 없어요. 그냥 키운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어머니인데요. 맨날 공다툼하고 이러면 싫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역사가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제 이상적인 거고 이렇게 되면 천국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요 공다툼하는 때문에 욕심 채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역사가 계속 간다. 그래서 고통의 역사가 제일 많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외에는 거의 자연의 모습으로 갑니다. 인간만이 완전히 이게 자연에서 벗어나서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노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노자 하라는 대로. 공을 이루는 순간 멈추고 물러나라.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